그러셨습니까?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맹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때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하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리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맥락인데 마지막에 어쨌든 다시 한번 맹자가 왕 하필 완리 있고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께서는 하필 완리.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하필 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찌 꼭 이익만 말씀하시냐? 이익 말고 인의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인의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문서답이죠. 양양이 물은 건 이익인데 맹자는 인의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동문서답 맞죠? 두 번째 문장은요. 이제는 이제 양나라 해왕이 결국에는 첫 대면에서 맹자에게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폼 잡고 한나라 여왕이 폼 잡고 현자라고 초빙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라고 하는 건 수준 낮은 가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인 왕이라면 그 맥락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부끄럽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맹자처럼 문사, 천하를 수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별로 가진 게 없는 문사를 기죽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역시 막대한 권력과 부, 이게 좋잖아요. 그 뭐 베르사유 궁전이 뭐 제가 방을 세보질 않아서 뭐 어떤 문헌에는 800개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문헌에는 600개라고 되어 있고 이래요. 그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여튼 얼마나 많으면 그 제대로 세지를 못해갖고 제가 가서 한번 세보고 싶어요. 하나. 근데 800개든 600개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거든요. 그게 가보시면. 근데 그게 600개, 8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비어있는 방 아니잖아요. 가보시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보물들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온갖 미술품에다가 조각품에다가 뭐 이게 정신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그 루이 14세의 수집품인 거죠 그게.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불러다가 이제 구경시키는 거죠. 구경 사람들이 다 감탄하죠. 우리가 지금 가서 감탄하는 거죠. 야, 프랑스 참 엄청난 나라구나. 저는 뭐 가서 그런 생각, 야, 얼마나 많이 빼앗아 왔길래. 뭐 이런. 이집트, 뭐 그러면 이집트 유물이 그냥 이집트보다 더 많아요. 야, 정말 많이 빼앗아 왔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와 권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구경도 잘 안 시켜줘서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양나라 해왕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그거거든요.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초빙해요. 어디로 초빙하냐면 별궁에다 초빙합니다. 리궁이라고 합니다. 별궁. 리궁이 이제 별궁이 있거든요. 그 별장에 가면 이제 별궁이 있고 거기 이제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왕 전용 사냥터죠. 그리고 이제 누대가 있고 연못이 있고 예, 새가 뭐 흰새가 날아다니고 백조학학이라 뭐 이런 표현이 납니다. 홍암미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우롱유복 사슴이 이제 반들반들한 사슴이 엎드려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예, 하늘에는 뭐 흰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조수초목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뭐 사슴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풀 뜯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이러고요. 예, 그리고 연못도 있고 누대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그 사냥터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오니까 양나라 제왕이 고홍암미로가 크다란 기러기 또 암사슴 수사슴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맹자에게 얘기를 해요. 현자역 락차오이까. 예, 현자 또한 현자도 락차 이런 것을
대지소수, 누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새짐승 이런 따위를 락 즐기십니까? 이때 현자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맹자를 가리킨 거죠. 그 이제 자기 이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 동산에 맹자를 초빙해서 맹자가 오니까 맹자에게 묻는 게요. 선생님처럼 현자도 어진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때 이제 묻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멋있죠? 뭐 이거거든요. 이때 이제 맹자의 대답이 현자라야락찬이 이렇게. 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불현자, 당신같이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수유차라도 비록 유차 이런 대지조수 같은 이 호화로운 물건 이런 뭐 궁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불락이 아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이때 현자는 누굽니까? 현군이죠. 현군. 어진 군왕이라야 이런 걸 대지조수, 누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새짐승 이런 걸 즐길 수 있지. 당신처럼 어질지 못한 군주는 이런 걸 갖고 있어봤자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한다. 여민동락해야 된다. 여민동락이란 말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왕 얘기를 하거든요. 문왕 얘기. 시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문왕 얘기를 합니다. 문왕은 즐겼다 이거예요. 문왕이 누대를 짓고 연못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백성들이 아버지 일에 달려오는 자식처럼 달려와가지고 하루 만에 누대도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경에 나오거든요. 그 시경을 인용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동문서답이죠. 이것도 동문서답. 이거 이제 두 번째 동문서답의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양나라 해왕이 죽어요. 물론 이제 맹자의 양나라 해왕이 죽었다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양나라 양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해왕은 그래도 이렇게 맹자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맹자를 잘 대우했습니다. 뭘 좀 아는 거죠.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박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낼 겁니다. 아마. 그 양나라 해왕과 시원찮아 이런 거. 소문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맹자라는 책에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랬는데 해왕이 죽고 나서 양왕이 왕이 됐는데 양왕은 무사를 좋아했어요. 뭐 임금이 무사 좋아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임금이 어떤 개인적인 힘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맹자 같은 문사를 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맹자 견 양양왕하고 또 나와요. 아까는 양해왕이었는데 맹자가 이번에는 맹자가 양나라 양왕을 만났어요. 해왕이 죽고. 그런데 이제 출어인활,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난 다음에 출어인, 나와서 어인, 사람들에게 왈 이렇게 말했다. 그 말한 내용이 양나라 양왕에 대한 평가예요. 처참합니다.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양나라 양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첫 문장이 이래요. 망지불사인군이에요. 이때 망자는 멀리서 바라볼 망자입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더니 갈지자는 양나라 양왕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멀리서 양나라 양왕을 바라보았더니만 불사인군이요. 임금 같지를 않고 취지 이건 나갈 취자거든요. 가까이 나가서 자세히 봤더니 불견소연이라 위험이라고는 보이질 않더라. 두려워할 만한 그게 안 보이더라. 어느 어차 이자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바가 보이질 않더라. 멀리서 보니까 임금 같지도 않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더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조련문할 갑자기 묻기를 졸지에 이자가 꼴에 이제 조련문할 갑자기 묻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묻기를 천하 오정고 꼭 천하를 묻더라 이거예요. 천하가 어떻게 결정될 것입니까?
오정고. 천하가 어떻게, 이럴 때는 이제 나쁠 학자지만 어찌 오자로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안정될 것입니까? 또는 천하의 판도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 이거예요. 그 뭐 인간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자가 천하가 어떻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왈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지. 정우일이라 하나로 안정될 것이다.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뭐 이건 이제 중국 역사가 뭐 구분필합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합치고 또 합쳐져 있으면 또 나누어진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가 또 합쳐지고 뭐 이런 역사 변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정우일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 주었지. 그랬더니 문할 왕이 또 묻더라 이래요. 숭릉일주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천하를 누가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오대왈.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줬지.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사람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일시킬 것이다. 당신처럼 사람 막 죽이는 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기살인자 이랬는데요. 기는 우리가 기호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기호. 기호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기호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호로 여기지 않는 자, 불기살인자. 이 당시 군주들이 전부 사람 죽이는 걸 장난삼아. 제가 이제 그 지난 강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나라 영공이 취미가 뭐였냐면, 높은 누대 위에 올라가서요, 밑으로 이렇게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을 맞으면 죽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겠죠. 근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게임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제 막 쏘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 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가 자기 임금 꼴 보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요리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신 두 사람이 이회하고 조순이 있었는데, 이회 두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임금이 막 백성들한테 화살이나 쏘고 앉아있고, 그리고 요리사가 말린다고 죽여버리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간해야 된다.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면은, 심하게 간하면 죽죠. 죽을 걸 각오하고 간합니다. 둘이 모여갖고, 야, 우리 둘이 한꺼번에 간하다가 둘 다 죽어버리면 계속 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회가 내가 먼저 간하고 그다음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간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회가 먼저 간합니다. 그래서 궁궐문 들어갈 때 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다음 중문 들어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마지막에 임금 바로 앞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임금이 알았다 그래요. 안 할게. 그러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순 차례죠. 이제 조순인데, 조순이 이번엔 간합니다. 그럼 이제 간을 몇 번째 한 거예요? 요리사 한 번 간했죠. 이회 한 번 간했죠. 조순이 간했단 말이에요. 맹자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맹자는 저 단칼에 그냥 얘기하거든요. 제 나라 임금이 훌륭한 신하에 대해서 물으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대신 훌륭한 신하입니까? 이러니까 맹자 이야기가, 훌륭한 신하는 군유가적간,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면 말립니다. 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야. 삼간이 불청이거든. 3번 말렸는데 듣지 않으면, 임금이 듣지 않으면 여기 임금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순이 이제 3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왕이 이게 좀 위험하다 싶거든요. 날 혹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를 쳐야죠.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네. 자객을. 그 자객의 이름이 서예예요. 춘추조 아시잖아요. 요 서예라는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근데 서예가 사경 무렵에 새벽 3시, 5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뭐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무렵에 4, 5경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정도입니다. 그때 사람 죽이기 좋잖아요. 딱 자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순 집으로 가요. 조순 집에 가서 이제 조순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봤는데 조순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새벽에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조복을 딱 갖추어 입고 딱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경전을. 그러니까 딱 보니 저 사람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충신을 죽이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가장 높은 충은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가장 높은 충입니다. 자기가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고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훌륭하게 임금을 보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충이거든요. 임금의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를 갖고 자기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하의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거죠. 자기 지혜로 다스리려고 하면 아무리 뭐 뛰어나봤자 별 볼일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충신을 죽이면 불충이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자기를 믿고 보냈잖아요. 너 가서 죽여라 그러고. 그거 안 죽이면 불신이 됩니다.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을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예가 고민하다가 아, 나는 불충 아니면 불신 둘 중에 하나에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그 조순 집에 있는 회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서예가요. 이게 이제 문명의 문법이죠. 못 죽이는 거거든요. 문명의 문법은 본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게 1261년인가 1061년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영국 국왕 헨리 2세가요. 헨리 2세가 국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토마스 베켓이라는 자를 대주교 자리에 임명합니다. 근데 그 토마스 베켓이라는 자는 헨리 2세가 왕자 시절에 함께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행 다 저지른 망나니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자를 대주교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원래 이제 그 당시 세속 권력은 국왕이고, 이 신성 권력이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 권력이 있잖아요.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이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건데, 교회 권력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자기 망나니 친구를 거기다 앉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저 대주교 해라. 이러니까 의외로 베켓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이래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베켓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 당신하고 돌아다니면서 망나니 짓 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악행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거 대주교자 이렇게 돼서 대주교 자리에 앉아갖고 악행을 저지르면 이건 재앙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뭐 어떤 개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의 악행은 인류 사회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을 겁니다. 네. 그건 개인의 악행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재앙이죠. 그게 바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하잖아요. 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헨리스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대주교 자리를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결심도 같이 해요. 진짜 대주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70년, 그러니까 1200인지 1000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8년 동안 헨리사가 하려는 모든 일을 저지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친구 앉혀놓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번 자격이 아니고 기사를 4명을 보내요. 예. 시킨 대로 하는 기사죠, 이게. 가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기사 4명이 이 70년, 그러니까 이 12월 뭐 마지막 날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캔터베리 성당으로, 대성당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거나 말거나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끝나요. 요게 이제 T.S. 엘리어트가 대성당의 살일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줄거리예요. T.S. 엘리어트 시 중에 황무지가 있잖아요. 황무지가 뭘 뜻하냐면 문명의 문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대성당이고, 그리고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문명의 문법이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햄릿 보시면, 햄릿이 보면 자기 삼촌을 죽이는데 햄릿이 자기 삼촌 죽였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 임금 자리를, 덴마크 국왕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어머니를 급탈한 자 아닙니까? 햄릿이 그 삼촌 죽여도, 클로디우스인가요? 죽여도 사람들이 박수치지요. 예. 실제로 이제 햄릿을 각색한 뭐 오페라나 이런 거는 햄릿이 삼촌 죽이고 덴마크 왕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셰익스피어 비극은 안 그렇죠. 햄릿이 이제 클로디우스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는데 삼촌 등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삼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죽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 죽이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을 읽고 있는 자를 죽이면 안 되듯이요. 그러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소설 속에서는 안 죽이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죽여버린 거죠. 대성당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황무지 같은 시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한 건데요. 예, 이야기하면 조금 더